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한의학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홈테이블 첫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한의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드라마, 사극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어깨가 결리거나 몸이 아플 때 침을 맞으러 가는 곳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즘 전통 한의학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곁들여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최첨단 한의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정보출연연구기관 한의학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한의학연구원에서 마련한 큐테이블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한의과학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수면이에요. 수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큐테이블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이시우 박사님 그리고 진희정 박사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박수로 모실게요. 네, 뜨거운 박수, 온라인이지만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 데이터부에서 체질과 미병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시우라고 합니다. 한의 코호트 연구와 그리고 수면 연구 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데이터부의 진희정입니다. 저는 체질과 한열 같은 한의 변증과 질환, 건강 상태에 연관된 유전 정보를 찾고 해당 유전 정보를 가지고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연구 중에 혹시 오늘의 주제인 수면 연구는 좀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한의학에서는 병이 나타나기 전에 평상시 관리를 통해서 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미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과 함께 한국인의 미병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3차례 전국 조사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난 미병의 증상이 수면장애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면과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수면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인체에 좀 미치는 사례, 수면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례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면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매년 9%씩 수면장애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약 70만 명의 사람이 병원으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수면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수면 시간과 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8시간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8시간을 봤을 때 그거보다 많거나 적은 수면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인지장애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수면장애는 우울증이나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면역의 기능, 대사질환,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잠을 좀 못 잤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음날 좀 더 피곤해라고 하는 정도인데 보통은 근데 사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유관 질환이라든지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잠을 잘 잤다 라고 하는 뭔가 좀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적절한 수면 시간이 8시간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8시간을 잘 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를 진단하는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수면이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면 유지가 잘 되지 않거나 이른 시간에 잠을 깨서 다시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잠을 자고 나서 굉장히 개운하다. 이런 주관적인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수면의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진단법은 사람이 잠을 잘 때 뇌파의 측정이나 안구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수면 다운 검사 기기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연구는 한의학에서 좀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한의학에서 수면 연구는 현재는 불면이나 여러 가지 수면에 관한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한방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연구가 아니고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연구는
이제 기존의 그 수면 연구에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개체의 특성입니다. 즉 체질에 따라서 수면 상태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한의학 수면 연구에서는 체질,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이라고 하는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한증과 열증 같은 약간 체질과 유사한 어떤 개인의 변증 유형에 따라서 수면 상태는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체 특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접근에 들어간다는 게 한의학의 큰 특징이고요. 소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평소의 증상이라는 뜻인데 이 소증을 살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질병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 소증의 대표적인 게 식, 변, 면 세 가지입니다. 식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고요. 변은 대변과 소변, 그리고 그 면이 바로 수면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을 지어줬는데 그 약을 먹고 잘 맞나 안 맞나 하는 것들은 다음날 아침에 약을 먹고 느낌이 어떤가요? 굉장히 상쾌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기본적으로 잘 맞는 거라고 평가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면 자체에서 체질이라는 개체 특성을 중시한다는 거가 한의학의 특징이고요. 수면 자체가 다른 질환이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갖는 수면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인 시간이라든지 평균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일단은 그 사람의 조금 특성에 맞는 맞습니다. 예, 그게 좀 핵심인 것 같네요.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조금 어떤 이제 수면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대표적으로 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계신 연구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면에 잘 듣는 한약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풀의나무, 진피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약재에서 추출한 액을 가지고 동물에게 실험을 했을 때 그 동물의 수면과 관련된 행동이나 아니면 수면과 관련된 어떤 마커가 변화를 일으킨 것. 즉, 한약을 이용한 수면 치료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한의학에는 약물요법 외에도 경락경혈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자리인데요. 이게 이 손목에 있는 신문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신문혈을 자극을 하면 이것도 동물 실험인데요. 동물 실험에서 수면과 관련된 행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면과 관련된 뇌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서 이제 저널에 투고를 한 그런 연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가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만들어진 수면 제품을 임상을 통해 실증해주는 연구, 요 세 가지가 현재까지 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면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가장 이제 접하기 쉬운 거는 너 몸이 좀 쇠해 보이니 약 좀 지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약방 가가지고 혈도 짚고 이제 본인 분석도 하고 또 약 짓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과학적에 기반을 해가지고 수면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의원, 한약방이 아니고.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가 지금 잠시 대전 많은 한의원도 한약방에서 그 자손들이 혹은 그 며느리나 사위가 한의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연구라든지 또는 한국인의 조금 데이터 같은 걸 봤을 때 좀 수면 관련해서 좀 특성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네, 저희가 대전시민 건강 코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민 건강 코호트는 한열, 체질과 같은 한의학적 변증과 생활습관 정보, 유전체의 특성에 따라서 심혈관 대사 질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연구입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대전시민 2,000명이 수집해서 기반 조사가 끝났고요. 현재는 1차 추적 조사가 완료되고 2차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대전시민 건강 코호트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전시민 건강 수면 정보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는 30에서 50대 일반인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나 수면의 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특성을 파악을 했고요. 한일과 같은 유형이 수면 상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탐색해 보았던 결과입니다. 본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 시민의 수면 시간은 평균적으로 6시간 47분이고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면 시간이 6시간 58분이고 이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수면 시간을 보이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전은 그 한국 안에서도 더 좋지 않은 수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하게 되실, 그리고 한의학연구원이 대전에 있는데 하필 대전 시민분들이 조금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걸 밤 늦게 보시고 계신다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혹시 이런 말씀하셨던 보고서 같은 거는 저희가 뭐 따로 이제 뭐 볼 수 있는 자료일까요? 그 대전 시민 수면 정보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보고서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요청을 하면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